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4년 7월 1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마감 영상이 좀 늦습니다. 여의도 강연에 이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여의도 강연에 아마 이제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굉장히 내용을 방대하게 하죠. 네. 보통 이제 강연에는 이제 PPT 형태로 우리가 이제 보통 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뭐 다르게 합니다. 예. 그냥 이제 보여주는 그 PPT의 어떤 형태보다는 이 6개월간의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뭐 종목 전략에 대한 부분을 조금 거의 책처럼 담아내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이 내용을 가져가서 또 학습을 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불철주야. 모든 자료를 다 어떤 섹터에 대한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그 자료를 모든 자료를 서칭합니다. 국내외 자료를. 그래가지고 그 관련된 이제 기업들, 국내외 기업들의 기업들을 이제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이제 뭐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또 이론적인 메이저가 이제 매집하는 어떤 흐름들, 또 글로벌 메이저 세력들, 투자 주체들이 뭐 예를 들면 뭐 ADC 관련된 기업들, 뭐 이번에 오름 테라프틱처럼 또 이제 TPD 관련된 기술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을 막 인수 내지는 기업을 사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서칭을 하고 최적의 이제 종목으로 이제 앞으로 6개월, 1년에 상당한 주가의 상승을 낼 걸로 유력시 되는 6개월마다 했던 여의도 강연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짚어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자료와 내용에 굉장히 공을 들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저도 이렇게 그 자료를 좀 찾고 서칭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도 좀 발견하고 새로운 어떤 투자에 대한 전략 아이디어들도 좀 찾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좀 새로운 섹터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되게 뭐 이걸 뭐 일로서 일같이 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불철주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 마감 방송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뭐 뜨겁게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거칠 거 없는 그런 뭐 상승 장세의 흐름들, 그리고 이제 매크로의 우호적인 상황들 내고 있기 때문에 다들 뭐 조정이 나온다든지 하더라도 큰 걱정, 불안감 이런 것들을 뭐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좀 셀트론 잡았어요. 제가 오늘 그 점심에 스트리밍으로 이제 했었는데요. 오름 테라프틱에 대한 내용을 좀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 이전을 했고 그 내용 한번 좀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난 업적을 세운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바이오 기술에 있어서 거의 이제 저 선진국 선두주자급인 거예요. 가장 핫한 게 ADC, 뭐 TPD, 이제 암세포를 이제 암을 만드는 그 단백질 세포를 이렇게 타겟팅 해가지고 이제 분해시키는 그거거든요. ADC가 이제 이제 항암제를 달고 이제 떨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ADC는 그 암세포의 어떤 DNA를 이제 사멸시키는 어떤 구조로 가는 건데, TPD는 이제 오름 테라프틱 이번에 이제 플랫폼 기술로 이제 기술이 난 그거는 암을 만드는 단백질을 이제 분해를 시키는 그거를 이제 달고 가는 거죠. ADC의 그 화학항암제 대신.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좀 유망하게 그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이제 비싸게 사가는데 그걸 우리나라 기업에서 사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어쨌든 뭐 셀트론도 아마 그 분야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체 기술의 글로벌 거의 뭐 최고봉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ADC, TPD 모두 관심.
ADC, TPD, 이중 ADC 이쪽으로는 셀트리온도 분명 관심과 함께 차후에 그 파이프라인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기술의 트렌드 계속 캐치해야 되고요. 이번 여의도 강연에는 3년 만에 찾아온 바이오 상승 장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종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그만큼 성장 섹터, 특정 성장 섹터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만 짚어내서 그걸 타겟팅하는 아주 정밀 타격의 이제 내용들로 구성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섹터별로 너무 차별화가 심하죠. 그러니까 아니 강세장이고 신고가 장세라고 하는데 내 계좌는 왜 이렇지? 라는 개인 투자자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팔고 나서 더 급등하는 것들이 즐비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녹여내는 전략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셀트리온 주가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랜만에. 그리고 이제 7월이잖아요.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모멘텀이 점점 이제 시간이 지금 흐를수록 강화될 겁니다. 그만큼 내려앉아 있는 주가는 매력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매력도가 점점 높아진다.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필승의 전략 같이 한번 담아보죠. 일단은 오늘 시장 코스피 0.8%, 코스닥이 1.2% 빠졌으니까 오늘 약세장이었습니다. 코스닥은 1000 종목이 넘게 빠졌어요. 코스피 쪽에 외국인이 2,500억을 팔았고요. 코스닥에도 팔았고, 일단 오늘은 뭐 시장이 안 좋았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죠. 고객예수 57조, 신용융자잔고 20조 수준입니다. 어제 미국장은 올랐어요. 뭐 나스닥, S&P 그리고 다우 지수가 꽤나 세게 올랐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은 그다지 좀 뭐 조정받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고, TSMC도 4% 빠지고, 지금 시간 장전 거래입니다. 엔비디아도 3%쯤 빠지고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뭐 약간 좀 조정을 보일 수는, 앞서에서도 이렇게 신고가 못 내면서 조정받았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좀 될 수 있다. 테슬라는 뭐 그렇게 빠지지 않고, 일라이릴리 이것도 좀 조정받네요. 할로자임은 다르게 움직이고, ASML 이 뭐야 7%? 좀 조정 나오는 것 같아요. 노보노디스크도 조정, 이거 좀 조정이네요. 뭐 버텍스나 리제네로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좀 조정의 느낌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7% 약세, 조비 에비에이션 밑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조정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도 좀 선제적으로 그런 조정을 같이 받은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그 마감 영상에서 좀 체크해드린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그 매출이익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면 주가의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럴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 드렸죠. 셀트리온 주가를 한번 좀 오랜만에 분석할게요. 주기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은 장기 투자 대상으로 제가 1000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적인 방향이 이제 앞으로 우상향 구조의 흐름을 낼 거기 때문에, 지난 그 3년간 실적이 늘어나지 못했죠. 21년, 22년, 23년 실적이 늘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명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21년도, 22년도, 23년도 매출을 보니까 정체죠. 이익도 보니까 정체죠. 그렇죠? 근데 올해는 매출이 3조 5천억, 내년은 4조 4천억. 이 FN 가이드 이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 뭐 더 나올 수 있고, 26년 5조 원, 영업이익은 2조 원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3년간 좀 실적 정체로 주가가 이제 내려앉는, 기대치는 높았는데 내려앉는,
근데 지금부터 이제 1년, 2년 뒤에 매출과 이익의 증가를 미리 이제 반영하는 측면이 크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셀트리온이 단기적인 시세, 이건 합병 모멘텀 때문에 급등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이치예요. 특이치. 그러니까 다시 또 내려앉았잖아요. 예, 이게 지금 펀더멘털을 반영한 어떤 주가의 어떤 레벨과 주가의 흐름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실적 늘어나는 흐름들이 반영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가격권은 오래 머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시점에 가격권에 대해서 이거 기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 드리는데 이 가격 주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뭐 똑같아요. 차트는 장기 평선을 지지받는다는 것은 그 모멘텀, 셀트리온은 실적이 되겠죠. 또 셀트리온 제약은 합병이라는 모멘텀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상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 조정이 지금 소멸된 게 아니라는 거죠. 펀더멘털 요인, 펀더멘털 모멘텀 요인, 합병에 대한 모멘텀 요인이 소멸되지 않고 상존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 조정이라는 건 다시 상승하기 위한 도움닫기의 어떤 구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이 구간 물량도 안 나오잖아요. 이 가격권에서는 다른 종목 대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다른 종목, 어떤 종목 비교하자면 다른 뭐 신약주라든지 지금 뭐 다른 뭐 2차전지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비해서 안정성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굉장히 완충되면서 리스크가 뭐 되게 낮은 거죠. 정말 낮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가격에 대해서는 매우 중차대하게 우호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이제 주주 스터디 모임 때도 강조를 드렸고, 최근에 리포트 나오는 것들도 보시면 목표 주가는 다 26만원, 7만원 이렇게 잡히고 있고, 요 BNK 투자증권에서도 이제 26만원 잡고 있네요. 상승 여력이 한 40% 내외 정도? 지금 이제 2분기 실적도 이익단으로는 그다지 좋을 건 아닙니다. 뭐 컨센서스를 뭐 상회할 전망이다.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뭐 상각 부분, 이제 원가율 높아진 부분들 있기 때문에 이익단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일단은 뭐 진펜트라가 이제 올해 출시되면서 지금 열심히 또 임직원 모두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영업 활동을 하고 있죠. SC 제형은 굉장히 가격적으로요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IBD 치료제 연간 치료 비용은 SC 제형이 훨씬 높다. 우리 이제 또 스텔라라 이제 바이오시밀러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SC 제형이 지금 월등히 IV 제형보다 비싸다는 측면을 본다면 진펜트라가 지금 판매 확대될 때마다 장기적인 이익 개선세에 긍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25년도 목표 처방 환자 수는 4만 명이라는 점. 그러면 이제 연간 진펜트라 매출액 8,400억을 전망한다. 하지만 셀트리온 내부적인 목표 환자 수는 뭐 더 많기 때문에 내년도 매출액은 1조 원 달성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진펜트라가 미국 내 타겟 IBD 환자 수가 약 28만 명 수준이고 약 30만 명.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타겟팅 내부적으로 갖고 있죠. 외부적인 목표치는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올해는 연간 한 1만 명 정도 환자 처방하고, 뭐 한 명당 뭐 설명회 때도 얘기했지만 3천만 원 정도 연간 치료 비용. 그러면 올해 연간 3천억 원이 추정된다. 근데 뭐 옹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올해 중간 정도에 이제 영업 활동을 하니까 3천억 뭐 내외 정도. 그래서 1,800명 정도를 모집한 상태고, 하반기에는 환자 모집의 속도를 가해서 연말까지 1만 명을 달성한다는 예정이다. 게다가 서정지 회장님께서 직접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만 명 넘는 환자 수 달성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진도 높고 뭐 어쨌든 뭐 앞으로 이제 나올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도 뭐 이제 매출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스텔라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굉장히 크죠. 예. 유플라이마가 뭐 사상 이제 의약품 중에 제일 높은 매출을 냈던 제품이잖아요. 글로벌에서 뭐 50조 규모. 스텔라라도 이제 거의 한 20, 이 정도면 26조? 예, 26, 7조 정도 되는 규모니까 스텔라라도 이제 큰 기대를 이제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쭉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25년도, 26년도, 내년도에 스텔라라, 뭐 26년도 쭉 이렇게 이런 것들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출의 확대는 뭐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 엄청난 기회다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강하게 인식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을 많이 강조를 좀 드리고 있고, 유한양행을 또 이제 오늘 체킹해 드릴게요. 그 유한양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가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를 많이는 들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게 우리가 이제 시장 메커니즘상 뭐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오랜 기간 커버링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아마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이제 저랑 4년 넘는 기간 동안 주식을 또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느낌이 오실 거라 봅니다. 요때 이제죠. 예, 꾸준히 커버링을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좀 강하게 얘기했던 지점이 요때예요. 이제 제 차트 심리 이론 하에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장기평선을 돌파했으니 이제 추세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상승 추세. 여기서 이제 한번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왔으면 이제는 뭐 이제 모든 게 매집이 된 거죠. 매집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단박에 거래량 동반해서 장대 양봉으로 돌파시키면 추세가 상승으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추세가 상승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임상이 뭐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었고, 이게 국내 최초의 이제 항암 영역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어낸 기업으로 이제 우뚝 설 임상에 대한 발표가 이제 막 있게 되는 지점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저도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강조를 했고 분석을 많이 했으니까 제 유튜브를 보고도 되게 많이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못해도 뭐 그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 유튜브를 보고 한 2, 3천억 정도는 매수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이제 개인 투자들이 많이 이제 매수하고 이렇게 또 이슈가 몰려있는 지점이다 보니까 방송 같은 데도 많이 나왔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공매도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붙는 거죠. 공매도가. 예. 왜냐면 개인 투자들이 많이 매수했다는 거는 추가적으로 이게 임상 발표가 난 뒤로 추가적으로 메이저가 매수하지 않으면 개인들의 매수 이력은 적기 때문에 이미 들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를 쳐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수월할 거라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메이저 수급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제 리스크 회피라든지 이런 방향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늘어났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0월달에 190만 200만 주가 넘었어요. 1,400억 정도 이렇게 붙었었고요. 근데 이제 임상 발표 났는데 임상이 되게 좋게 나왔죠. 네.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떨어지니까 이제 부정적인 보고서 목표 주가 하향부터 해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뭐 이제 그렇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를 분석을 했고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매도가 급격하게 청산이 됐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임상이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 이게 상관없이 그냥 공매도를 친 거예요.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임상이 뭐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매도가 붙어가지고 주가를 떨은 거예요. 시초가부터 내리 꽂아버리면 개인들 투매 나오고 반대매매 나오고 여러 가지가 이제 뒤섞이면서 급락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쭉 이렇게 공매도가 청산되는 거예요. 공매도 수량이 200만 주였는데 90만 주로 떨어지고 60만 주로 떨어지고 50만 주로 떨어지고 쭉쭉 떨어지죠. 예. 주가가 내려가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밑에서 계속 청산이 벌어지고 30만 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은 24만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진 공매도 수량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지금은 공매도의 영향이 거의 없다 보면 돼요. 또 공매도를 칠 수도 없죠. 예, 금지됐으니까. 급격하게 청산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매도가 거의 없고 이제 지금 남은 수량은 청산되면서 급등의 소재가 되겠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주가의 형성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FDA 승인에 대한 부분은 지금 8월 안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FDA 승인에 대한 부분이 주가의 뭐 극점을 형성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멘텀의 극점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제 유진투자증권 여기서도 이제 짚어낸 부분이기도 한데 그 아미반타마 그 SC 제형, SC 제형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 이미 이제 FDA하고 유럽 쪽에 이제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내년도 승인 예정이 되고요. 또 내년 아스코아케에서 타우루스 이제 전체 OS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OS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기대감이 점점점 더 커질 겁니다. 어쨌든 FDA 유럽 승인 받을 경우 유한여행은 마일스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어쨌든 그 FDA 승인을 받으면 여기서도 이제 짚어대고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 당연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뭐 내가 단기로 대응할 거냐 아니면 장기로 할 거냐 그건 선택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또 FDA 승인 받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 막 주가가 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굉장히 또 사람들이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볼 거냐, 그걸 선택하는 기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옵션을 다 가지고서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단기적인 어떤 이제 시나리오, 그리고 중장기적 시나리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놓고서 이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절대 드리진 않습니다. 저는 뭐 리딩하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 이론에 근거해서 저는 어떤 고점의 패턴, 또 주요 수급 주체 매집하는 어떤 패턴들을 포착하고 분석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좀 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이 점은 좀 내가 보수적으로 봐야겠구나, 이 점은 내가 좀 용기를 세게 가져야겠구나, 이런 판단을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인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FDA 승인이 떨어졌을 때 주가의 반응과 수급의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서 시나리오적으로 저는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 또 차후에 이제 모멘텀에 대해서도 또 중장기적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자금을 계속 순환시키면서 또 수익을 단기적으로 좀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겠죠. 그러면 또 어떤 종목이 또 이제 메리트가 있을까, 팔고 난 뒤에는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뭐 아주 실전적인 이야기들을 하려는 거고요. 결국 투자한다는 거, 우리가 그냥
이론에 그친 지식에 그치는 그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뭘 분석한 걸 보고 뭐 이렇네? 이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그 SK ENS랑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 이제 이사회 오늘 나와가지고 합병 비율이 나왔죠. 근데 그게 합병 비율이 어떻게 되든 이번에 1대 1.2니까 SK 이노베이션 이제 주주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된 건데 어떻게 됐든 주가는 바닥권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메이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저점을 깨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시세를 돌리는 그런 패턴인 거. 큰 손이 들어온 거, 큰 수급이 주체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 것들을 포착해서 아니 이번에 합병비를 이렇게 나올 거를 모르겠습니까? 이게 알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를 이제 그거를 정보를 미리 접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내부자가 아니니까 이런 흔적들을 통해서 큰 손들이 이렇게 매집을 하는 거야. 큰 손들의 어떤 매집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추정하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셀트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계속 큰 손 메이저 수급이 매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 매집된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서진 시스템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기관이 그냥 파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사서 끌어올리잖아. 이게 일반 개인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드러나 버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착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분위기는요. 뭐 어쨌든 그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심한 분위기였고, 그 제가 이제 장중에 스트리밍에 이야기 드렸으니까 반도체 관련된 의견은 그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SK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그리고 뭐 코스닥에서 HPSP라든지 리노공업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테크윈 같은 기업이 14% 급락했어요. 시장 수급의 변화죠. 확실한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요거를 충분히 우리가 감안하고 투자의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 기관의 동시 수급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700억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좋았죠? 600억 셀트론 600억 수급의 변화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 이쪽으로도 최근에 좀 수급이 많이 붙죠. LG전자 삼성전기 그러니까 AI 모멘텀으로 급등했던 것들은 싹 다 메이저 수급들 팔고 있었고 이런 쪽으로 지금 그 수급이 나와가지고 좀 뭐 덜 올랐네 그리고 앞으로 모멘텀이 있네 주가 위치 좋은데 이런 것들을 사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고요. 테크윙은 빠졌는데 이거는 그 액티브한 수급은 아니라서 우호적으로 보실 필요 없고요. 알테오젠 펩트론도 최근에 주가는 좋았고 ST팜도 저는 계속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수급의 큰 변화를 지금 보였다는 거 이 점 꼭 이제 투자에 반영해서 실전적으로 활용을 이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좀 변화가 있었는데 이 점 잘 참고하시고 심학사는 또 여의도 강연회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되게 뜻깊은 오늘 사무실에 있는데 그 홍대 이제 미대생이 그림을 이게 팔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뜬금없이 이제 근데 이제 뭐 사연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뭐 등록금 문제도 있고 석박사 나가는데 이제 자금들이 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마련이 안 되고 이제 그림을 그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좀 팔러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용기, 그 대담함, 이 친구는 이제 젊은 친구지만 뭐라도 할 친구라는 생각이 탁 드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선뜻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그림 중에서 요거를 샀는데 되게 의미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결국 이제 그림이라는 게 뭐 이쁘고 뭐 어떻고 이것보다는 그냥 이제 의미죠. 예, 나에게 이제 어떤 의미를 담겨줄 거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 어떤 에너지를 풍기고 있는가. 맞아요. 어떤 에너지를 풍기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내용이고. 유화 물감에 보조제를 섞어서 독특한 질감을 표현했다. 주사기에 넣고 5번 정도 겹쳐서 그려주었다. 가운데 물방울 모형 안에 숲을 넣어서 숲은 물이 필수 불가결에 관계듯이 사람의 마음도 정화와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표현하였다. 오른쪽 노란 원과 왼쪽 빨간 나뭇잎은 저기 이제 약간 불구스름한 거 긍정의 마음과 부정의 마음을 뜻하며 각각 어떠한 상황에서든 내 중심이 잘 잡히면 모든 것을 이룬다고 표현하였다. 인간의 5가지 욕망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어서 다양한 색으로 표현을 하였다. 장자 철학 중 소유론에서 정신적 자유를 누려야 물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듯이 내 마음을 잘 잡아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해주는데 저기 이제 위에 있는 새도 이제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그래서 사슴도 이제 저 의미가 있었고 해서 하여튼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풍기고 있었어요. 그 이제 친구가. 그래서 선뜻 이제 그림을 사주고 얘기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제가 보내줬어요. 근데 참 그런데 돈을 쓰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 그림 이렇게 한번 같이 공유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가 참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에게서 굉장히 영향들을 많이 받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모든 것들이 아니죠, 사실. 그래서 장자 철학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했고요. 아주 뭐랄까 철학이 있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적 자유를 누려야 물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내 마음을 잘 잡아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멋있었어요? 네. 저는 좀 예술하는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네, 하여튼 그 시장 분위기는 이 AI 쪽이 조금 이제 조정 성격이니까 전체 시장 측면에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섹터장의 어떤 전략은 바이오 중심으로 잡으면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무난할 거라 봅니다. 그런 내용들을 뭐 여의도 강연에서도 자세히 얘기 드리고 이렇게 마감 영상에서도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오늘 날씨가 조금 비도 많이 오고 그런다는데 어쨌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